박주민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셨죠? 저희가 이제 응암동 관련된 공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응암 2동과 3동의 경우에 사회적인 기반 시설, 특히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가서 책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녹번역부터 시작해서 응암 2, 3동까지 쭉 연결되는 도서관 벨트를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녹번역 가깝게 붙어 있는 응암 1구역과 2구역을 지금 현재 재개발하고 있거든요. 재개발하면서 거기서 기부 체납한 공원 부지가 5개가 됩니다. 근데 5개 중에 저희가 2군데를 도서관 및 체육시설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녹번역 부근에는 도서관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조금 내려와 보면은 등기소 부지가 있어요. 그 등기소 부지를 복합 개발을 해서 거기에 체육시설, 문화시설들을 넣고 특히 그 공간 중에 한 부분을 역시 도서관으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 등기소 부지 가까운데 스타벅스라는 커피점이 있는데요. 그 커피점에 보면은 젊은 대학생들이 빽빽히 앉아서 책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볼 데가 없다 보니까 그 카페에 앉아서 책들을 보고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는데 거기도 이제 도서관이 들어갈 예정이다. 도서관을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오면서 응암 정보도서관이 있는데요. 이 정보도서관을 보다 크게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옆에 있거나 뒤에 있는 주택들을 좀 매입해서 새롭게 크게 좀 지을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응암이동 주민센터를 기부 체납 받은 부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옮기면서 증개축을 또 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역시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시설을 넣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이제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 녹번역부터 시작해서 쭉 도서관들이 군데군데 설치되면서 벨트를 이룬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청소년, 아동들이 편하게 찾아가서 책과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마련된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응암동에는 대림시장, 대림골목시장, 신흥암시장 같은 전통시장들이 있어요. 이 전통시장들을 현대화하고 활성화시키는 공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대림시장과 대림골목시장은요, 작년에 광주의 송정역 시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한번 가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찾는 시장이 있는데 전통시장을 리모델링 한 거예요. 근데 전국에서 찾아옵니다. 그 광주 송정역 시장을 컨설팅한 업체가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바꾸면 좋겠다라는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단지 코로나19 때문에 시장 상인분들을 모셔서 설명을 못하고 있을 뿐인데 그 결과를 가지고 상인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상인분들이 지나가셔도 됩니다. 지나가셔도 돼요. 예, 편하게 지나가셔도 됩니다. 예. 이미 상인분들이 또 고민하고 계신 현대화의 컨셉이 있어요. 그래서 용역한 결과와 상인분들이 갖고 계신 그 아이디어를 합쳐서 저희들이 계획을 확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 타워도 만들기 위해서 5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 타워를 대림시장 옆쪽에는 지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대화 컨설팅한 결과 주민들이 이미 갖고 계신 아이디어 합쳐서 현대화 관련된 계획과 예산을 확보할 거고 주차 타워의 경우에는 5월에 이미 신청을 해서 확보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암 오골이라든지 이 응암권의 경제적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세전역이 뭐 약간 떨어져는 있지만 응암 오골이하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세전역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부경전철과 고양선을 연결시켜서 초역세권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부경전철의 경우에는 하도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얘기 꺼낼 때마다 야 이거 또 말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서부경전철에 관련된 진행 상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허점이 많은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서부경전철은요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개발을 하려면은 수익성이 나야 들어올 수 있어요. 수익이 안 나는데 뭐 손해보면서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뭐 만약에 들어왔는데 손해를 보면 국가가 세금으로 계속 메워줍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나는지를 판단하는 게 1차적인 단계인데, 수익성이 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경전철이 만들어지면 많은 사람이 이 경전철을 이용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서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익성이 나는지 판단하는 그 조사 과정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인구 기준을 굉장히 옛날 기준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기준 인구가 당연히 적겠죠. 그리고 수익성이 안 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등하고 계속 협력해서 인구 기준을 2018년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나올 것이다라는 쪽으로 좀 더 조사 결과 가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한 번 더 들여다봤더니 또 하나 허점이 있더라고요. 철도가 만들어지면 도로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철도로 교통수단을 전환하게 되는데, 이 전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를 산출해내는 산식이 있어요. 그 산식도 옛날 산식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서울시 등과 협력해서 한 8개월 작업해서 산식도 최신 산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인구 데이터, 기본이 되는 산식을 바꿨어요. 이거 하는데 2년 4개월 걸렸습니다. 그동안 이게 지적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조사해봤자 수익성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2년 4개월 동안 열심히 작업해서 두 가지를 바꿨고, 그러고 나니까 잘 진행이 돼서 이제 올해 6월 초,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2개월 후에 최종 확정 발표가 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간다 만다, 한다 만다가 아니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믿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고양선의 경우에는 고양에 만들어지는 3기 신도시의 교통대안으로 이미 고려가 된 것이고, 3기 신도시가 승인이 났다는 것은 이 고양선이 승인이 된 거고 추진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8년도에 개통을 목표로 추진될 것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호선하고 고양선 그리고 서부선 세 가지 지하철이 이 세전역을 중심으로 환승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전역은 세전역과 그 주변은 초역세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문역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보문역이라는 역은 원래 지하철이 지나다니는데 거기 경전철이 하나 더 추가되면서 유동인구가 7만 5천 명이 늘었어요. 그러면 세 가지 역이 환승할 수 있다. 그러면 편하게 지나가셔도 됩니다. 예. 세 가지 지하철역이 지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한다는 거 아시게 되겠죠? 초역세권이 될 것이고, 그 초역세권 형성의 영향이 당연히 응암5호까지 미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세전역을 지난 6호선은 옆으로 지나가는데요. 고양선과 서부선은 수직으로 지납니다. 그러면 이 역을 어떻게 맞물리게 만드느냐, 겹치게 만드느냐, 위로 만드느냐, 아래로 만드느냐, 또 길게 빼느냐, 수십 가지로 설계할 수 있는데요. 이 설계하는 모양에 따라서 역세권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형성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게 역세권을 형성시킬 것이고요. 덧붙여서 이 역세권의 상업지구 지정, 이것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서부선에도 충암상거리에 역이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짧은 거리에 역이 두 개 생기면서 이 가운데 있는 응암5거리, 대림시장, 대림골목시장 다 역세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경제적인 상업지구, 상업이 활발해지는 지구로 지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활기차지겠죠. 그리고 충암상거리 쪽에 역을 하나 더 넣으면서 또는 그 전에도 이 충암상거리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작업이 진행될 것이고요. 이미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응암지역 관련돼서 도서관 벨트를 만들어서 아동,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말씀 드렸고요. 대림시장과 대림골목시장을 현대화하겠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세전역 초역세권으로 만들고 동시에 충암선거리도 여기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불광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불광천 가시기 가깝죠? 상대적으로. 불광천이 굉장히 좋은데 딱 하나 수질이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어떤 후보님은 이걸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요. 저희는 작년부터 작업을 이미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3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초부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 개선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고 올해 내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수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저는 이미 서울시장과 이야기를 나눴고요. 은평구청장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청장은 원래 자신의 공약이 불광천을 방송문화 거리로 만드는 것인데 수질 개선을 먼저 하고 나서 방송문화 거리 조성으로 나가겠다라고 양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불광천 수질 개선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안 나와도 대충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여러분, 불광천은요, 그 물을 끌어올려서 흘려보냅니다. 물이 부족해서 365일 끌어올리는데요. 원래 2만 톤을 끌어올려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수질을 깨끗하게 하려면. 그런데 물순환 시설이 낡아서 5천 톤 내지 6천 톤밖에 끌어올려서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물순환, 자연적인 물순환 시설, 이 물순환 시설을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하고 또 하나 생활 폐수가 섞여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면 하수와 우수를 완벽하게 분리하지 못한 채로 내려가기 때문인데요. 이거 개선하는 작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시장과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300억 정도 예산이 들 건데 저는 뭐 충분히 예산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불광천도 수질이 굉장히 좋은 상태로 개선이 될 것이다.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까? 도서관 벨트, 전통시장 현대화, 그다음에 세전력 초역세권과 충암산거리 역 도입을 통한 경제적 활성화, 그다음에 가까운 불광천의 수질 개선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아마 응암 지역도 상당히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응암 2동과 3동에 재건축과 재개발을 바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재건축과 재개발은 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분들이 원하셔야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을 개선시키는 작업들은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데 응암 2동과 3동은요. 다세대 주택이 아니라 다 가구 주택이 많습니다. 다 가구 주택의 경우에는요. 재산권을 행사하시기도 어렵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시기 위해서 마음을 먹으시더라도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관련된 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 작업도 하겠다고 제가 이미 응암 2동과 3동 주민들 찾아뵈면서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별법 형태로 하든 아니면 관련된 2가지 법을 각각 개정하든 작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작업을 하게 되면은 주민분들이 선택 여하에 따라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쉽게 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약속드렸던 바기 때문에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한 5가지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타당하다, 괜찮은 공약이다 싶으시면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